귀순병사가 했다는 말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남쪽이 맞느냐? 최은미 기자, 그렇다면 이 지금 위독한 줄 알았던 이 병사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예. 지난 15일에 2차 수술을 받고 대대적인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몸속에서 기생충들, 굉장히 큰 기생충도 나오고 변으로 오염된 그랬죠. 모습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의료진들도 사실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예. 고비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지난 18일에 인공호흡기를 뗍니다. 기계호흡을 하다가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한 상태까지 왔고요. 18일에. 예. 그리고 19일부터 눈을 깜빡이고 예. 표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의식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또박또박한 발음은 아니지만 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예. 그 단계에서 눈을 뜨고 이제 입을 트자마자 한 얘기가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남쪽이 맞느냐? 예, 여기가 예. 남쪽이 맞습니까? 뭐라고 이제 사투리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만 맞다라고 예. 하니까 그렇다면 나만 노래를 좀 틀어달라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도 나는 25살 누구누구누구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답니다. 나 좀 꼭 살려주시라요.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까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까지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에서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어 했었는데 국방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 병사 신청곡이 뭔가요? 그 뭐 북한 병사가 깨어나서 한국 노래를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신청곡을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게 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저도 뭐 거기에 관련돼서 네.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귀순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합참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합신조에 합참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내용은 다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사 중인 사항과 관련해서 중간에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느낌이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현 선수 상식적으로 막 지금 목숨을 겨우 살아난 사람이 남한 노래가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일단은 우리 얼마 전에도 북한군이 기순하면서 이 남한 사회를 동경하는데 그 북한의 그 전해진 확성기 예. 그 노래나 그 방송을 보고 사실 그 기순을 결심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실제 있었죠. 이 사실 예. 노래라는 것이 특히 젊은 층이잖아요. 문화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미래 진취적이고 밝고 경쾌한 노래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을 가질 수 있고 그 예. 방송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북한과 다른 어떤 자유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남한에서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꿈에 꾸던 동경에 맞지 않던 그 노래를 자유롭게 들어보고 싶은 그 소망이 저는 되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눈 떠서 처음 하는 게 남한 노래 듣고 싶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서 그 노래를 자유롭게 듣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북한 군한테 하는 그 확성기가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몰래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에도 한 20대 중반인 북한군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북 방송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아이돌 노래들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노래들을 좀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좀 직접 보겠습니다.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심하고 답답지만 그래도 널 사랑하는 날 오늘부터 우리는 바람에 노을빛 내 맘을 실어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서 내리는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오늘 밤 끝장 보자 다 끝장 봐 오늘 밤 끝장 보자 저런 노래들을 실제로 틀어준다는 건데 아까 국방부 합참에서 관계기관에 물어보라. 그럼 국정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사실상 지금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가 싫으니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보시면 우리의 신병은 이제 이 북한 병사의 신병은 국정원 합동신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순을 누군가가 하면 국정원의 합동신문조가 꾸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그 사람을 신문하는 팀이에요. 예. 그 팀에는 이제 국군, 뭐 기무사령부도 들어가 있고 국정원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 팀으로 이 귀순자, 이 북한 병사의 신원을 다 우리가 인계했으니까, 신병을 예. 인계했으니까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아라. 예. 라면서 곤란하다. 이제 대답을 회피한 셈인데, 지금 기자들도 뭐 굉장히 날선 반응이었잖아요. 그 합동신문조 안에 합참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야기를 안 해주는 상황인 건데,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좀 은폐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자들도 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겠다라면서 이제 조금 날선 반응을 같이 보이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강 변호사님, 이것이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병원에서는 굉장히 좀 위독하고 아직까지 낙관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지금도 아직 그 위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합동 신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관계 기관에서는 국정원이라든지 합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병원보다는 좀 더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요. 아까도 이제 국방부에서는 뭐 합참에 알아봐라니까 합참에서는 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예. 서로 미루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건데 아무래도 지금 이 기순의 경위라든지 예. 동기, 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할 것은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병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라든지 해서 아무래도 관계 기관에서는 병원보다는 좀 더 좀 예민하게 신중하게 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예. 네, 자가호흡과 의식은 회복되긴 했지만 지금 폐렴하고 폐혈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폐혈증이라는 게 잘 치료하면 잘 그 치료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합병증이 심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정말 심신이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조사 같은 거는 좀 차후하라. 이건 의학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합참 측에서는 또 귀순 경위는 또 조사를 하고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 쪽 얘기도 좀 들어봤죠.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환자 상태에 대해서 병원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굉장히 꺼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1시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브리핑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병원 관계자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내일 11시, 오전 11시요. 저희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네, 내일 브리핑 때 그냥 발표할 거. 군인 비슷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국정원지 뭐 국방부인지는 확인 불가합니다. 그 병실은 좀 특수 병실이에요? 일반 병실이랑 좀 다른 병실인가요? 중환자실입니다. 독립된 중환자실입니다. 일단 내일 발표 브리핑을 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진이 이제 정확하게 환자 상태가 어떤지 아마 내일 브리핑을 상세하게 해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이국종 교수가 3차 수술까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3차 수술. 예, 그 석혜균 선장 같은 경우에도 3차 수술까지 하고 나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2차 수술을 하고 나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고비가 있을 거다. 고비가 일단 지나야 3차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아마 3차 수술 계획에 대해서도 내일 언급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박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으로부터요. 예, 세 번째 이제 외래 진료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지난 뭐 7월 28일 날 첫 번째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MRI 찍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발가락 좀 그랬죠. 통증 예. 호소해서 했는데 뭐 별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 8월 30일 날 또 한 번 외래 진료를 받았거든요. 예. 그때도 MRI 찍고 또 치과 진료 또 위 내시경도 하고 했는데 그때 소견이 좀 이렇게 가벼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노인들한테 나타나는 노인들의 그 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생겨나는. 그런 예. 질환 정도다. 뭐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진료를 받으면서 그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 좀 악화가 돼가지고 허리 디스크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부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그렇죠. 다시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 뭐 저런 걸 들면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지고 지지자들로서는 외래 병원의 입원이라든지 뭐 석방이라든지 뭐 이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예. 보여집니다. 병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생긴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손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입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 병원에? 사실 입원 여부는 그
의학적인 전문가들이 정말 입원해서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견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 있으신 분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치료를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허리 디스크, 심지어는 뭐 심장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겪고 있지만 외래 진료나 이런 것들 못 받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도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 진료가 가능할 정도의 어떤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허리 디스크가 정말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석기 치료를 해야 되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렵고 구치소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들이 아마도 좀 의사분들이 좀 소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의학적 진단이 이거는 반드시 빨리 조속하게 입원 치료로 또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외부 병원에서 수술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강 변호사님 재판에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뭐 재판에 나와가지고 장시간 이제 앉아 있어야 되니까요. 허리 디스크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심할 경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어려울 수가 있죠. 뭐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보면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뭐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들의 그 접견마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재판에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면 일단은 나온다면 휠체어를 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뭐 보여지네요. 나오게 된다면. 근데 실제 재판에서 디스크 때문에 걸석 재판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죠. 왜냐하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우리가 이제 좀 병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병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인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도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의사의 어떤 소견을 받아서 교도소장이 이제 허락을 하면 또 외부 진료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허리 디스크 정도 가지고 그렇게 뭐 걸석 재판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들려온 소식, 이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유영하 변호사가 냈다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아까 그 7월 달과 8월 달 외래 진료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을 이제 사임을 지난번 했지 않습니까? 사임하기 직전에 한 뭐 24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그 체납돼 있던 진료비를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뭐 변호인이 진료비를 대신 내는 게 가능하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냥 내 돈으로 내가 대신해서 뭐 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을 그것은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저 병원비와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건 대신 냈을 텐데 그것이 어떤 얘기가 오간 것인지 그냥 뭐 그 예를 들면 대통령님 제가 그냥 그 병원비 그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일단 뭐 유 변호사가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내가 뭐 갚겠습니다라고 박 전 대통령이 한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역이 좀 나와야 전말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 변호사님, 변호인이 의뢰인의 병원비를 대주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뭐 의뢰인이 뭐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변호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 우임 관계가 성립하면요. 변호인과 그 의뢰인은 하나의 그 보호자 관계가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일단은 빌린 돈이다. 그래서 좀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증여 그냥 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정산을 하든 아니면 그것을 그냥 뭐 작은 돈인데요, 큰 돈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돈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것을 정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는 손 변호사, 글쎄요. 주변에 박 전 대통령 주변에 가족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내야 되겠고 이렇게 된 것도 좀 있을 것 사실 변호사가 치료비 내는 건 이례적이죠. 만약에 우리 의뢰인이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신 게 너무너무 뻔해서 나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자산 상태에 비춰봐서 치료비를 못 내실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 치료비를 대납했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거 대신 내줄 만큼 이렇게 심부름하거나 도와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접견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 옆에
그나마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사소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출이나 뭐 비용 문제라든가 이걸 챙기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접견은 유영하 변호사님하고밖에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뜻 이런 일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도 있더라도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유영하 변호사님이 이 돈을 240만 원인가요? 안 받아도 된다. 워낙 두 분이 신뢰관계가 확고하시니까 그냥 내가 도와줘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결제하시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소국장 오늘 나온 소식 이 내용을 보면 구치소 발로해가지고 민간 병원에 입원 조치할 수도 있다라고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제 구치소장이 어떤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이 환자가 좀 여러 가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예, 예. 적절하게 어떤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외부 병원에 치료를 받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돼 있다고 현행 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민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가 그 여부는 결국은 이 그 구치소장의 결정에 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이제 허리 디스크 판정을 정식으로 병원에서 받았으니까 예. 그렇다면은 좀 외래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목소리를 조금 더 좀 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현재 서울구치소 보면 한 수용 인원이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의사가 6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래 병원에서 정식으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또 내부에 있는 의사들도 뭐 볼 때 그런 어떤 외래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예. 그런 의견이 나오면 현재로서는 외부 병원에 입원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네.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재판을 진행하는 참 애로사항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예, 일단 예. 병원에서의 경호 문제, 병원에서 그럼 또 법정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의 그렇죠. 경호 문제, 또 법정에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장시간 재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으면은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재판정에 머무는 시간이 휠체어에 앉든 의자에 앉든 일단 허리 디스크면 굉장히 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재판 시간에도 제가 보기엔 좀 저렇게 되면 영향이 있지 않나 예. 해서 아마 재판부로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예. 싶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미래 진취적이고 밝고 경쾌한 노래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을 가질 수 있고 그 예. 방송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북한과 다른 어떤 자유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남한에서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꿈에 꾸던 동경에 맞지 않던 그 노래를 자유롭게 들어보고 싶은 그 소망이 저는 되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눈 떠서 처음 하는 게 남한 노래 듣고 싶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서 그 노래를 자유롭게 듣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북한 군한테 하는 그 확성기가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몰래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에도 한 20대 중반인 북한군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북 방송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아이돌 노래들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노래들을 좀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좀 직접 보겠습니다.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심하고 답답지만 그래도 널 사지가는 날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노을빛 내 맘을 실어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서 내리는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오늘 밤 끝장 보자 다 끝장 봐 오늘 밤 끝장 보자 저런 노래들을 실제로 틀어준다는 건데 아까 국방부 합참에서 관계기관에 물어보라. 그럼 국정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사실상 지금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가 싫으니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보시면 우리의 신병은 이제 이 북한 병사의 신병은 국정원 합동신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순을 누군가가 하면 국정원의 합동신문조가 꾸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그 사람을 신문하는 팀이에요. 예. 그 팀에는 이제 국군, 뭐 기무사령부도 들어가 있고 국정원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 팀으로 이 귀순자, 이 북한 병사의 신원을 다 우리가 인계했으니까 신병을 예. 인계했으니까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아라. 예. 라면서 곤란하다. 이제 대답을 회피한 셈인데 지금 기자들도 뭐 굉장히 날선 반응이었잖아요. 그 합동신문조 안에
합참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야기를 안 해주는 상황인 건데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좀 은폐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자들도 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겠다라면서 이제 조금 날선 반응을 같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 변호사님, 이것이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병원에서는 굉장히 좀 위독하고 아직까지 낙관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지금도 아직 그 위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까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까지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에서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어 했었는데 국방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 병사 신청곡이 뭔가요? 그 뭐 북한 병사가 깨어나서 한국 노래를 듣고 싶다고 그러면서 신청곡을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저도 뭐 거기에 관련돼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귀순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합참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합신조에 합참도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내용은 다 듣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사 중인 사항과 관련해서 중간에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느낌이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현 선수 상식적으로 막 지금 목숨을 겨우 살아난 사람이 남한 노래가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일단은 우리 얼마 전에도 북한군이 기순하면서 이 남한 사회를 동경하는데 그 북한의 그 전해진 확성기 그 노래나 그 방송을 보고 사실 그 기순을 결심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실제 있었죠. 이 사실 노래라는 것이 특히 젊은 층이잖아요. 문화 그리고 이 합동 신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관계 기관에서는 국정원이라든지 합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병원보다는 좀 더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요. 아까도 이제 국방부에서는 뭐 합참에 알아봐라니까 합참에서는 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건데 아무래도 지금 이 기순의 경위라든지 동기, 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할 것은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병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해서 아무래도 관계 기관에서는 병원보다는 좀 더 좀 예민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가호흡과 의식은 회복되긴 했지만 지금 폐렴하고 폐혈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폐혈증이라는 게 잘 치료하면 잘 그 치료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합병증이 심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정말 심신이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조사 같은 거는 좀 차후하라. 이건 의학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합참 측에서는 또 귀순 경위는 또 조사를 하고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 쪽 얘기도 좀 들어봤죠.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환자 상태에 대해서 병원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굉장히 꺼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1시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브리핑을 예고를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귀순 병사가 했다는 말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남쪽이 맞느냐? 최훈미 기자, 그렇다면 이 지금 위독한 줄 알았던 이 병사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지난 15일에 2차 수술을 받고 대대적인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몸속에서 기생충들, 굉장히 큰 기생충도 나오고 변으로 오염된 모습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의료진들도 사실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고비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지난 18일에 인공호흡기를 뗍니다. 기계호흡을 하다가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한 상태까지 왔고요. 18일에. 그리고 19일부터 눈을 깜빡이고 표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의식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또박또박한 발음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그 단계에서 눈을 뜨고 이제 입을 트자마자 한 얘기가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남쪽이 맞느냐?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뭐라고 이제 사투리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만 맞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만 노래를 좀 틀어달라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도 나는 25살 누구누구누구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답니다. 나 좀 꼭 살려주시라요.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까지